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416명으로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살얼음판과 같다고 보고 있는데요.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대병원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이 주말 보통 검사 건수가 줄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400명대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300명대 중반에 400명대 초반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소규모 또는 일부 집단 감염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정밀 방역이 시행되면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숫자에 대해서 알아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더 이해가 쉬우시더라고요. 숫자가 줄어도 걱정이고 많아도 걱정인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감염이 지금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근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서 새로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정밀 방역으로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신고를 하고 있는 숫자. 또 반대로 정말로 이 설 연휴 이후에 여파가 확장이 돼서 일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말 4월 초에는 2,000명 이상이 나올 수 있는 4차 유행 대비설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와 설 연휴 때 이 지역의 이동으로 인해서 그 연결고리가 외국인 시설이나 또는 집단 거주 시설 또는 지인들의 모임 등을 통해서 계속 연결고리가 나오는데요. 다행인 거는 정밀 방역으로 검사를 지속하기 때문에 숫자가 나와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 대신에 이 숫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3월 말 정도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거랑 별도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은 200명대 후반 300명 초반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넘으면 지금 300~400명대가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 평가에 따라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전혀 증상이 없다가 내가 갔던 식당에서 누가 감염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검사를 갔더니 본인이 감염이 된 거예요. 증상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그분하고 또 연결돼 있는 직장이라든지 접촉하셨던 분들 연결해서 하다 보면은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무증상 확진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모르고 그냥 2주가 지나고 검사도 안 하고 넘어가는 상황에서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연결고리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좀 풀리다 보니까 최근에 이 백화점이나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다시 재확산하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거든요. 그 살얼음판이라는 단어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방역 일선에서 환자분들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주로 병원이나 지하철 버스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전부 다 방역을 잘 지키시거든요. 예전에 2020년 5월 달에 이태원 클럽발로 확산됐던 게 기억이 날 텐데요. 최근에 일부 지역과 일부 유흥업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그걸로 인해 촉발됐던 것들이 지역사회로 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방역수칙을 지킨다고 하면은 방역수칙 내에서 밀집도를 줄인다고 하면은 일부 걱정하는 것처럼 나들이나 또는 일부 밀집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확산이 되겠지만 일부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고 하면은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방역당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의 발표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원지와 국립공원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시고 또 다중이용시설에도 많은 분들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평균 약 400명 정도 수준의 환자 발생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유행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지금 재유행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특히 수도권의 비율이 계속 80%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걱정이다라는 게 이제 방역당국의 설명인데요. 지금 수도권에서 약 80%가 환자가 나오고 있고 지방에서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직장이라든지 식당
그리고 소모임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사실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늘이 만약에 2018년의 3월에 어느 날이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계약을 해서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새로운 직장 동료,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게 대한민국의 3월이거든요. 예.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감기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독감 이런 것도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사람을 안 만나면은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덜 수 있겠지만 그걸 예. 막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방역 수칙 내에서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일정한 실내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방역수칙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거기에 안 가는 게 더 중요한 지금 상황인데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방역 조치를 효과적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대책을 정부가 고민하다가 거리두기 체계를 지금 5단계에서 4단계 체제로 바꾸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꾸기로 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 방역의 방향에 대해서는 예. 1단계와 2단계 새로운 단계를 보면은 조금 느슨한 편이 있는데 네. 오히려 3단계, 4단계는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예. 서울 수도권 10시까지 허용됐던 게 다시 9시로 내려갔고요. 그렇죠. 4단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녁 6시 이후에는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네. 3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거는 2명 이상 뿐이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1단계와 2단계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전문가분들도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예. 작년의 사례를 한번 제가 두자면 작년 대구 경북 지역의 유행 상황이라고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은 새로 시행될 단계로 하면 4단계고 나머지 지역은 1단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태원발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강원은 2단계로 보고 나머지는 1단계거든요. 네. 지금이 무슨 단계냐면 서울 수도권 강원 충청 일부는 3단계로 갈 수도 있고 2단계로 갈 수도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잘 따르기가 어렵고 혼란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아직 발표 날짜가 나오진 않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떤 단계에서 이게 어떤 단계에 되는지 그걸 비교하는 1대1로 비교하는 사례를 많이 한다고 하면 이것이 뭐 363명, 362명 이걸 누가 계산해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화면에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행 2단계 아닙니까? 9인 이상 금지입니다. 지금 현재를 예. 보면은 인구 10만 명당 5인 이상 금지고 그렇습니다. 2단계로 내려가면 이제 9인 이상 금지입니다. 네.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 수도권 2단계에서 예. 그것을 직접적으로 개편안이 적용을 이게 그대로 간다고 한다고 예, 하면은 예. 서울 수도권은 2단계로 선언이 가능합니다. 지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네. 그 광역의 중증 병동의 확보율 아. 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 되는군요. 그 지자체의 장에 따라서 나갈 것 같고 서울과 수도권, 그 서울과 경기가 따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3단계로 지속되고 가고 서울 같은 경우는 2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게 그게 10만 명당 0.7명 이상이냐, 네. 10만 명당 1.5명 이상이냐에 따라서 숫자가 나눠지게 되는데 예, 그런 예. 단순한 숫자 외에도 중환자실의 확보율 등을 감안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초안이 어제 공개가 됐고 이달 말쯤 최종 확정돼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또 내놓은 방안 중에요. 자율적인 방역 조치 하지만 그 책임도 무겁게 하겠다는 게 이제 새로운 방역 조치 방향입니다. 그래서 보면 모레부터는 이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고쳤어요. 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역학조사를 방해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로 들리는데요. 네. 거짓말을 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 지역에서 집단 발병이 있었는데 방문 사실을 숨겨서 본인으로 인해서 N차 감염이 지속되는 경우도 될 수 있고요. 방역 수칙 중에서의 업장에서의 환기 시설 예. 또는 이 순간 그 같은 시간 내에 밀집도에 대해서 규칙을 지키지 않았는데 지켰다고 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라면 이제 가중이나 과태료나 벌금을 하는 즉 자유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우리가 생활 속에 녹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줬지만 그걸 지키지 않는 마치 빨간불에서 직진하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 예. 말고도 피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과태료를 또는 벌금을 물겠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누적
백신 접종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백신을 맞고 숨진 사례 8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아직 인과관계가 지금 확인이 된 건 아니고요. 방역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관계 당국의 발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건의 접종이 이루어졌고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 중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금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망이 발표가 되면 좀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예방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습니다. 1차 접종하고 이제 8주 후에 2차 예방접종 예정인데요. 제 머릿속에 제가 만약 의료진이 아니라 일반인이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는 예방접종 사망 7명이라는 숫자만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은 매년 약 27만 명에서 29만 명의 분들이 자연사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중증 요양병원 이번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자연사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이라는 것과 별개로 발생할 수 있는, 물론 당신과 고인 가족분들이 정말 저도 심심한 애도의 표를 하지만 그것을 보도하는 분들이 조금 더 신중함과 그것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그런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은 제 머릿속에는 예방접종 후 사망이라는 그런 보도가 아닌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그런 중증 사례라고 하는 그런 단어만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과관계 작년에 이제 독감 예방접종 이후에 100건이 넘는 사망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이 부검 등의 인과관계가 과거에는 잘 진행되지 않았는데 40여 건 이상 진행됐고 그거에 대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 2, 3주 안에 예방접종 후에 이런 인과관계가 나올 텐데요. 그 전까지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신뢰하시고 믿고 접종을 진행하되 단 75세 이상, 앞으로도 75세 이상인 경우라고 하면 그 예진 중에 주치의와 좀 더 친밀하게 그리고 자세한 예방접종에 대한 상담을 해서 예방접종 연기를 할 건지 아니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을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서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75세 이하의 우리 일반인들은 예방접종을 맞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75세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이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65세 이상에서도 승인이 곧 나올 걸 판단이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허가가 되고 있고 식약처에서도 고려가 되기 때문에 3월 말 4월 초에 나오는 미국 FDA 얘기 전에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왜 75세라는 표현을 쓰냐면 면역 반응으로 인한 과도한 예를 들어서 몸살 기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하면은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좀 더 조심스럽게 진행하면서 방역 수칙을 좀 지키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건강한 만성질환이 있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67세 남자, 대한민국에서는 젊은 남자입니다. 64세 여자, 젊은 여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증 있는 분이라고 하면 주치의 선생님과 친밀하게 말씀을 나누시고 예방접종 하실 거를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백신 접종 상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